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무당을 굉장히 명리학자는 대단히 높고 무당은 굉장히 이렇게 천시하는 듯이 무당 귀신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무당과 명리학자가 왜 똑같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당에는 20% 얘기입니다. 상위 20%의 무당의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정확한 이론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정말로 잘 보는 20%, 무당도 20%, 느낌이 매우 잘 맞는 20%의 얘기입니다. 이 80%들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80%들은 빼고 진짜 배기들, 무당의 20% 진짜, 명리의 20% 진짜 배기들의 얘기입니다. 자, 무당은 신기가 매우 높아가지고 본성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고, 집중하는 거고, 기를 수집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을 먼저 알아. 얘기를 해줘. 이론적인 설명은 못해도 답은 뭔지 알아요. 빙산의 일각이 우리 인간계에서 바로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무당은 보여지는 것을 읽는 것이 바로 신성이면서 본성이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신기에 해당이 되면서 무당입니다. 그리고 명리학자는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설명으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요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게 바로 이제 명리 개념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답이야. 여기도 정확한 답이야. 그런데 무슨 차이냐? 여긴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여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논리 설명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20% 상위 20%에 있는 사람은 이론적인 설명도 가능해요. 이쪽도 이론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답도 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은 걸 읽어내요. 똑같은 걸 읽어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새우, 제가 장날에 장 구경을 갔는데 이어폰을 딱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장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건강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작물을 키워냈고 그것을 팔려고 왔고 거래를 하는 재성들이 거래를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매우 기운이 충만하죠. 시장에는요.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완전히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우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장을 갔어요. 구경을 하려고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살 것이 없었어요. 살 것이 없었는데 그냥 한 바퀴 둘러보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욕심이 나는 게 있다면 그걸 사자. 그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사자 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한 바퀴를 딱 돌면서 딱 새우 10,000원에 30마리를 주겠다고 써있는 그 새우 앞에 제가 갑자기 탁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우를 딱 본 순간 이거 물이 굉장히 좋다.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나랑
친구들이랑 좀 먹여도 되겠다. 왜 이거 하나도 내가 못 먹냐. 우리 애들도 한번 구워주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우를 살려고 딱 앉았는데 이성이 갑자기 방해를 하는 거죠. 그건 신성이 알려준 부분이에요. 이것을 사라. 그런데 이성이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새우가 이렇게 좋은데 10,000원에 30마리를 주면 다른 데 새우를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팔지 않을까? 조금 더 크고 더 신선한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가격이 좋은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새우를 안 사고 한 바퀴를 돌아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우만 보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니까 25,000원 달래 1kg에. 근데 살아있어요. 파닥파닥거려요.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야는 비싼 대신에 물은 조금 더 좋지만 더 2배, 2.5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여기는 크기는 큰데 물이 안 좋아. 이미 잡은 지 조금 오래된 거예요. 빨갛빨갛한 빛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싹 돌아보니까 가격면에서도 신선도에서도 가장 월등한 곳이 제가 딱 각성해서 썼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딱 가서 새우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삐졌어. 내가 살려고 앉았다가 가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서 얼음을 그 고등어 위에다가 막 이렇게 얹어놓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신을 모독한 거가 됐잖아요. 놀린 거잖아요. 산다고 해놓고 숫자를 막 세면서 이제 담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하고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왔으니까 당연히 기분 잡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10,000원, 20,000원어치만 살 생각이었는데, 사실 10,000원, 20,000원어치만 살 생각이었는데 한 바퀴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죠. 왜냐면 내 이사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사할 때 막 도와줬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워가지고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그냥 많이 먹어보자. 새우를 배 터지게 먹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20,000원어치를 담아달라고 해놓고 20,000원어치를 더 담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40,000원어치 사줬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산다고 그냥 가버렸던 그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가 된 거죠. 할머니 기분 다 풀어드린 거죠. 그리고 이 새우를 사와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에다가 구워가지고 먹고, 내가 먼저 먹고 다른 때 같았으면 진짜 식신일주니까 우리 새끼를 먼저 먹이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을 먼저 먹여야겠지만, 이제는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물 좋은 새우를 갖고 와가지고 후라이팬 하나를 구워가지고 저 혼자 서가지고 막 다 먹어버렸고요. 초장 찍어갖고 먹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30,000원어치 새우를 친구들을 불렀죠. 우리 아들 2명하고 친구들하고 구워서 줬더니 먹고 남길 만큼이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근데 왜 또 이렇게 막 바로 줘버리냐. 신선할 때, 정말 신선할 때 대접을 해주면 그게 대접이 됩니다만, 만약에 자기가 안 먹어서 버리기는 아까워서 만약에 누군가를 줬다. 그거는 이미 상대방에서도 그걸 알아요. 고맙지가 않아요. 상대방에서 자기가 대접받았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싸리 물 좋을 때, 아주 괜찮을 때, 그때 차라리 나눠 먹는 게 낫어요. 본인이 못 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싸리 물 좋을 때 다 같이 너나 먹자. 이게 차라리 훨씬 좋다는 점이고요. 자, 이거 부모가 된다는 거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본능이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됨의 의미라는 게 있죠. 엄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고, 엄마의 역할도 내가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집안 살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도 뭐 자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의미입니다. 분별이죠. 분별. 맛,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맛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맛을 안다라는 개념은요, 봐봐요. 성이라는 것도요, 그냥 끌리니까 해요. 처음에는 뭘 몰랐을 때도 그냥 끌리니까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정말 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느낌상으로만 그냥 끌려가거나, 아니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해도 좋고 안 하는 게 또 낫아요. 하지만 진짜 자기가 뭔가를 알았어. 그러면 그때는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같아요. 자, 구분이라는 것은 신성을 바로 알면, 나를 바로 알면 명확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유와 행동 같은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제사 음식,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사에 어떠한 법칙이 있어서 홍동, 백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소중한 엄마, 아빠나 누군가를 잃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지만 그 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가족관계이고, 멀리 살아도 우리가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의미로 이건 페스티벌이에요.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종류를 가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 이 종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이 정해져 있고 꼭 올려야 되는 법칙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각 지역마다 왜 제사 음식이 다르게 올라가? 그래도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외국하고 우리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바치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걔네들도 제사 지내고 우리도 제사 지내는데 왜 법칙이 다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왜 그쪽은 왜 안 망해? 이상한 걸 올렸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좋아해. 이 음식을, 바나나를 좋아해. 그럼 바나나를 올려도 되는 거죠. 제사상에 우리 같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제사가 너무 불편하고 싫어, 막 형제간에 맨날 싸움만 해, 그런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거기서 막 잘난 척하고 막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제사인 거죠. 자, 국왕. 어떤 나라에서 국왕이 산책을
2시에서 4시까지 산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근위대가 맨날 따라와가지고 그 마당에, 잔디 마당에 딱딱딱딱 4명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왕 부부가 살아있을 때 2시에서 4시까지 산책을 할 때는 거기에 근위대가 가야 되는 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분들이 돌아가셨다거나 그 길을 산책을 안 나왔을 때는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수십 년 동안에 그 국왕 부부가 바뀐 다음에도 이 수십 년 동안에 이 근위대는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 근무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일이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거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꼭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위대장은 이거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만일 그 근위대장이 그런지는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 국왕과 여왕님이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시간에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산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내가 근위대장인데 배치를 시켰다, 그 시간에.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제사와도 같은 의미죠. 그런 맥락이라면 맞습니다만, 만일 정말 필요가 없어.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국왕과 여왕님을 기려야 되는데 그분들을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자, 회식. 의사가,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할 때 저희 병동에만 이제 회식을 쏴줬는데 그거는 공약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병동에서 왜 강의 선생님네만 회식을 시켜줬냐? 우리도 좀 시켜주라. 근데 다 못 얻어먹었는데 우리만 얻어먹었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은 얻어먹을 수 있냐면,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되게 짠돌이 의사인데 좀 밥 한번 얻어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들이 2이나 있는데 나를 사주려고 준 게 아니죠. 나를 사주기 위해서 사준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총각 의사야. 만약에 의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총각 의사셨는데 36살 총각 의사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사준 거는, 자, 평상시에 제가 후배 간호사들한테 한 번씩 이제 맛있는 거를 사줬어요. 맛집에서 술이랑 그런 것들을 사줬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이 아니라도 만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보통은 사줬었는데, 자, 이제 물주가 필요하잖아요. 남자가 사주는 게 더 맛있잖아요. 맛있거든요. 원래 이성이 사주는 게 더 맛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약을 한 거죠. 제가, 야, 우리 원장님을 이제 공략해보자 해가지고 애들한테, 자, 손으로 하트를 그려봐. 그래갖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보내는 거죠. 원장님 사랑해요. 원장님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어요. 고기 한번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이렇게 몇 장을 보내는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가는데 같이 하실래요? 이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36살이니까 총각이니까 이 아가씨들이 3명이 있어. 이제 아가씨들, 결혼 안 한 아가씨들, 싱글들이 3명의 간호사가 있고 유부녀인 저가 있는 거죠. 4명이서 이제
꼬신 거죠. 꼬신 건데, 자,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젊고 아리따운 여성 3명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싱숭생숭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대를 맨 거죠. 총대를 메고 원장님을,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번에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럼 그 원장님은 당연히 오죠. 순진해도 와요. 왜냐? 여성들 4명이서 불렀잖아. 자기는 왕자가 되잖아. 꽃밭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성은 당연히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 3명도 아가씨인 여성 3명도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사주시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끌림이에요. 이게 끌림인데 저는 중간에서 끌림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약속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도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얻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공략법이 고기를 잡는 거는 공략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른다고 고기야 나한테 와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10년 동안 있으면 한 마리는 오죠. 당연히 한 마리는 올 수 있어요. 눈이 정신이 나간 고기는 와요. 근데 멀쩡한 고기들은 안 와요. 그러면 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통발을 설치하든가 그물을 했든가 아니면 먹이를 딱 넣어놓고 이 통발에다가 넣어놓고 가만히 놔둬야 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지 이 낚시를 하죠. 낚시를. 왜 저쪽은 사주고 우리는 안 사줘요 원장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패야. 그건 실패예요. 자, 그래서 무당과 명리는 같아요, 사실요. 근데 자, 이 80%들 가짜들이 있어요. 자, 느낌으로만 아는데 느낌이 틀려. 그럼 선무당이에요. 사람 잡죠. 자, 이상한 걸 알려주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쪽도 80%는 가짜예요. 그러면 천간, 지지, 12운성, 10성, 뭐 신살 막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청충파에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수십 가지의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50%야. 적중률은 50%예요. 자, 봐봐요. 그럼 이제 오답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답이 나왔어. 그럼 똑같이 선무당인 거예요. 자, 근데 진짜하고 가짜의 비율이 왜 8대 2냐? 20%하고 80%가 왜 섞여 있냐? 진짜에다가 추로, 진짜배기에다가 가짜, 페이크를 80%를 섞어놨어요. 왜냐? 인간이 노력을 안 해. 진짜만 있으면. 왜?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겠지. 당연히 주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유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건강하게 살지도 않는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으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물려준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버리면 얘는 노력 자체를 안 해버려요. 인간은요. 그만큼 영악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되게 영악하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니까 가짜를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에이 저거 틀리네. 에이 저거 믿을 게 못돼라는 느낌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로는 믿지를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인간의 노력 부분이 봐봐요. 이게 진짜 그런데도 신성에 닿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이거에 헷갈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성을 아는 사람인데, 나를 아는 사람이고 신성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이 노력을, 이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성실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딱딱 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사묘절이 오든 역마 육회 화계가 오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노력한 사람은 계절에도 상관이 없고 나이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일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리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분이고 그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자, 겨울이 와도 이 신성을 아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냥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고구마도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옷감도 다 준비하고 위기의 상황에 전부 다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겨울이 오더라도 겨울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와야만 고구마의 별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즐겨요. 그것이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겨울을 맞는 인간과 겨울을 평상시에 준비해놓고 겨울을 맞는 인간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는 뭐 명리한다면서 뭐 돈 바라보고 하냐. 사실 만일 100만 원에 평생 같이 공부하자, 수강료다 이러면 이게 엄청 싼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시불로 내라 하니까 이제 비싼 거지. 비싸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평생 이 명리학자들 하시는 분들이요, 달달이 수강료 받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도 수강료 비싸고요. 나보고 돈 보고 하려면은 이걸 하지 마라. 나 이걸로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인간이 이 정도는 알고 훨씬 더 잘 살자. 이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인간의 각성, 의식 수준이 조금만 더 높아지자 하고 하는 공부예요, 선생님. 자, 무당과 명리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의미는 무당 선생님도 명리 선생님도 같아요. 서로를 짓밟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